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같이 공부할 최돈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에 우리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자격증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개요 잠깐 살펴보시면요. 우리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분들이냐? 밑에 보시면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집합투자기구, 저희가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제 펀드를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 자문 업무를 수행하시는 이제 전문적인 인력을 저희가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인력이 어떤 요건을 갖추는 자격이 이번 자격 시험이 될 것 같아요. 시험 주관은 이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일정은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6회 시험일이 이제 3월 26일, 그리고 이제 7회가 7월 8일, 8회가 12월 10일 날 시행이 되게 되고요. 시험 시간은 이제 6회하고 8회는 10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 7월 달에 우리 7회는 13시부터 15시까지 2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접수 기간과 합격자 발표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응시 지역은 이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인데 우리 7회 시험인 7월 8일에는 이제 제주에서도 시험이 치러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시 자격은요, 저희 이제 펀드 투자 권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험회사 같은 데서 근무하시면서 펀드 투자 권유를 이제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라고 하는 자격과 자문 인력이라는 자격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문 인력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을 이제 응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응시 과목별로 정답 비율 50% 이상을 저희가 이제 과락은 이제 50% 미만이 과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응시 과목 전체에서 70%, 저희가 100문항 시험을 보기 때문에 대략 70문항 정도를 이제 맞춰주시는 분에게 합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부여가 되고요. 시험 접수는 이제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원서 접수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시험 보시기 전에 이제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유형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문제로 10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과목하고 배점이 될 텐데요. 저희 시험은 이제 과목이 크게 3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펀드 일반이라는 과목과 파생상품 펀드라는 과목,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펀드라는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펀드 일반은 이제 전반적인 펀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배점은 60문항이 배점이 돼 있고, 과락은 이제 50%이기 때문에 30점이고요. 세부 교과목은 이제 법규가 이제 13문항. 그래서 법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요. 이 법규에 관련돼서 이제 1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윤리라고 하는 이제 윤리 부분과 투자자 분쟁 예방, 여기에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어떤 그 자금의 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투자자 분쟁 예방을 합쳐서 지금 15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는 윤리 쪽에서 8문제, 그리고 투자자 분쟁 예방 쪽에서 이제 7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펀드 영업실무는 펀드의 맨 처음 설정부터 시작해서 판매, 환매, 맨 마지막에 세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펀드 영업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펀드의 구성과 이해 1, 2 나눠져 있는데요. 이 구성과 이해 1, 2에서는 총 1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구성과 이해 1은 증권 펀드,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펀드의 구성과 이해 2에서는 증권 펀드가 아닌 부동산 펀드, 파생상품 펀드, 특별자산 펀드, 그리고 이제 펀드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집합 투자가 아니라 단독 운영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데요. 그 신탁 제도를 묶어서 구성과 이해 2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구성과 이해 2에서는요, 밑에 있는 2과목의 파생상품 펀드나 3과목의 이제 부동산 펀드가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제 참조하셔서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항은 16문항인데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구성과 이해 1에서 9문항, 그 다음에 2에서 이제 7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펀드 운용은 저희가 이제 펀드의 기본적인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챕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펀드 일반 같은 경우는 증권 펀드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그 다음에 채권의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운용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밑에 펀드 평가와 합쳐서 이제 8문제가 출제가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운용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펀드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펀드에 대한 평가 프로세스하고요. 평가를 하다 보면 뭐 유형도 분류해야 되고 정량적인 평가, 예를 들면 뭐 위험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뭐 위험 조정 성과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 성과 요인이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뭐 운용자나 운용회사 같은 정성적인 평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데요.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합쳐서 지금 이제 8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에서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은 총 6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과목은 이제 파생상품 펀드예요. 우리 자본시장법은 법률적으로 파생상품 펀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파생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일단 과목 이름은 파생상품 펀드예요. 그래서 역시 첫 번째 파생상품 펀드 법규가 있는데요. 위에 이제 우리 1과목에서 공부하셨던 법규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파생상품과 관련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따로 다루고 있는 챕터고요. 문제는 총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파생상품 펀드 영업은 마찬가지로 파생상품 펀드의 가장 기본적인 발행부터 뭐 세금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뭐 ELS라든지 뭐 주가 연계라든지 금리 연계, 상품 연계 이런 각각의 상품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는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 파생상품 펀드 투자는 원, 투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선물, 옵션, 스왑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되고요. 투에서는 지금 이제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생결합증권하고 다양한 이색 옵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런 이색 옵션들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합해서 지금 이제 밑에 펀드하고 리스크 관리까지 합쳐서 리스크 관리는 이제 파생상품의 기본적인 어떤 당사자들, 예를 들면 판매회사, 운용회사, 그 다음에 신탁회사 이런 각각의 어떤 그 단계별로 파생상품의 운용사 또는 뭐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사 또는 뭐 파생결합증권의 운용사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당사자들이 어떤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고 그 리스크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합해서 10문제가 출제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선물, 옵션, 스왑의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위에 파생상품 펀드 투자 1에서 통상적으로 6문제 정도, 그리고 또 파생상품 펀드 투자 2에서 2문제, 리스크에서 2문제에서 총 2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3과목은요. 부동산 펀드예요. 부동산 펀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법규가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에서 다루고 있는 법규 중에서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따로 묶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 펀드의 영업에서는 각각의 부동산 펀드들의 종류들을 소개하고요. 그 종류들 안에서 주의할 사항들, 장점, 단점, 특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이제 챕터예요. 역시 5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부동산 펀드 투자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합쳐서 5문제인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개념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개념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리스크 관리에서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펀드별로 어떤 리스크가 있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어떤 위험 관리 방안들을 채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펀드 투자에서 3문제,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서 총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시험 공부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파생상품 펀드나 또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펀드 같은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문항수 자체가 25문항, 15문항 상대적으로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락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파생상품 펀드는 13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는 8문제. 그래서 과락을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이제 1장에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학습 순서라든지 학습 비중 같은 것들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와우 패스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크게 4개의 단계를 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정규 이론반에서 금융투자협회에서 발간한 기본 교재 있으시죠? 그 기본 교재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 쭉 같이 좀 학습을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최종 정리반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기본 교재 중에서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가 예상 문제도 좀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 길라잡이 문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세부적인 내용들도 좀 다시 한번
한번 정리하고요. 요런 이제 과정들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최종 정리반이 되겠고요. 일일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대비 전에 저희가 좀 빠르게 중요 내용들 중심으로만 그래서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주요 내용 중심으로 이제 쭉쭉쭉쭉 나가면서 체크해 나가는 요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일 특강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는 저희가 2배수 그래서 이제 200제로 해서 모의고사를 저희가 이제 정리해드리고 해설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별로 쭉 따라오시게 되면 크게 뭐 무리 없이 대부분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은 아니에요. 30에서 35% 정도 되고 있는데 혼자 독학하시지 않고 저희와 같이 과정 잘 진행해 오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이제 그 새해를 시작하시는 그 여러 가지 목표들 중에서 이런 전문적인 자격 취득 같은 것들이 있으실 텐데 와우패스에서 저와 함께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